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오세훈 맞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이 사람 서울시장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오세훈이 2006년과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고, 그러니까 거의 한 만 5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021년 4월 달에 서울시장이 됐고, 지금 계속 서울시장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고 한다면 2026년 6월 말까지 서울시장직에 있기 때문에 몇 년입니까? 5년을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5년, 뒤에 5년 합치면 총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4선.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그런 세우기가 어려운, 정말 그야말로 전무후무할 기록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이력만 들었을 때는 오세훈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피상적으로 접하고,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서 뭐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잠깐 이제 뭐라 그럴까, 재야도 아니고 원외도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외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잠깐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중한테서 좀 약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주요 주자들이 지금 잠시 비운 상태에서 주목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너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 있을 거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계산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자기 참모들을 두고, 또는 서울시장 그 관사에서 뭡니까? 뭐 여당 낙선자 부르고,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 당선인들 부르고, 그다음에 야당 당선자들 또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치를 지금 시작했다, 몸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게 정말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이 오세훈에 대해서는 정무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정무 감각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없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없다기보다는 그에 비해서는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당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1년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내건 겁니다. 그런 거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박원순이한테 서울시를 갖다 바쳤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된 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직을 내걸고 나서 결국에는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거에 분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서울시장직을 국민의힘이 갖고 왔을 때, 오세훈이 물론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지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서울시를 수복했다, 서울 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이 서울시장 자리를 뺏긴 거에 대해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직을 내던진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 보고 배신자니 뭐 벨소리가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장면조차도 오세훈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 오세훈이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이 별로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세훈 자체가 그런 말을 할 자격과 그런 말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가 공자월 맹자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물론 오세훈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없고,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금 어떤 그런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또는 그 유력 주자들처럼 그런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무슨 정책 뭐 꾸준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뭔가 상당히 좋은 정책을 꾸준히 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뭔가 내실 있는 정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선전 내지는 과장 선전,
또는 과대 포장 이런 걸 하니까 그걸 보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실소가 나오게 한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 윤석열 정부가 제가 왜 윤석열 정부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철회한다겠습니다. 너무 성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왜 제가 윤석열 정부라고 뭐 마땅한 표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대통령. 근데 이 대통령실에서 해외 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거 대통령실은 관여한 바 없다. 그거 정부 부처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 행정부는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가? 국무총리가 15개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해외 직구 금지 이런 어떤 방침을 정하고 그거를 바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온갖 반발 비판을 사가지고 결국에는 사흘 만에 보류 입장,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사과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보고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고 그냥 알아서들 한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경로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총리를 직책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한 것이냐? 그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사과의 주체가 누구든지 그 사과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 대통령실조차도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또는 두둔하면서 해외 직구 금지 이런 방침 규정이 옳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논리적이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뭐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오세훈의 그 글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왜 그게 문제일까 지금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니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발암 물질로 번복된 그걸 갖다 막자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해외 직구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무슨 뭐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뭐 테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마존도 있고 뭐 미국 업체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위험한 물질 그 다음에 위험한 물품, 유해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건 이런 것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거는 그 해당 품목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발표한 것만으로도 전 국민적인 반발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시대착오적인 보호무역주의라는 그걸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소비자 잉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잉여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거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일 텐데 우리 국민들의 소비자 잉여를 줄이고 이 보호무역 장벽을 쌓은 다음에 이 생산자 잉여만 늘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잘 아실 겁니다만 쿠팡에 보면 다 중국산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알리나 테무에서는 2,000원, 3,000원 또는 1,000원 이하 가격인데 쿠팡 이런 플랫폼에서 파는 가격은 15,000원, 2만원, 25,000원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쿠팡이라는 그 업체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판매자는 다 다른 애들이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중국 이런 데서 아주 염가에 들여와서 여기에서 포장만 달리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뭐 한 많게는 5배, 10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진을 남겨서 팔아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극소수 카르텔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정책이었고 보호무역주의라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카르텔에 대해서 이런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실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깨려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도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카르텔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이었고 그걸 갖다가 깨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이익 집단 내지는 카르텔한테는
그 이득을 몰아주려고 하는, 그들의 이득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들의 이득을 증진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오해를 자초하는 그런 정책을 왜 내놨을까? 이 윤석열 정부가. 한마디로 이거는 자가당착이다,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꾸 중국, 테무, 알리 뭐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 국내에서는 업자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들, 아니 해외에서는 그의 반의 반값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직구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개인의 선택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가가, 정부가, 이게 무슨 유해한 것도 아닌데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그런 취지의 아주 일방적이고 권위주의고 고압적인 그런 정책, 그리고 이 유해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KC 인증이 없는 외국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외국에도 다 그런 인증 체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호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 제품을 갖고 와도 꼭 KC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 직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여와서 유통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증 마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전기 전자 제품 이런 것만 인증을 받았으면, 전파 인증 이런 것만 받았으면 됐지, 개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직구하는 거는 그런 인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KC 인증을 들먹이면서 이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런 애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수요가 많은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장난감 같은 거 외국에서 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국내 업자들은 그걸 지네들이 그거 들여와가지고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두리 양식장에 마치 물고기처럼 사육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외에서 자기들의 선택권을 높이고 자기들의 소비자 이익을 늘려왔는데, 정부가 돌연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그 공감되는 취지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제가 중도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거는 이념과 무관하게,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거의 사실상 해외 직구를 한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적으로 돌리는 아주 무서운, 아주 위험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류한 건지 취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거야말로 이 애들을 키우는,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요 정도 연령층, 안 그래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또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분노에 불을 지르는, 그게 정부 정책이 올바르다, 타당하다, 이렇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부도 이걸 갖다가 보류인지 취소인지는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그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조차도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의 주체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대통령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이 옹호하고 그런 걸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걸 했겠습니까? 오세훈이?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 기존의 여의도 정치권의 평가처럼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했다, 뭐 그건 아닐 겁니다. 둘째, 뭔가 이번 총선 대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고 그들 사이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는 거 아닌가. 또는 그런 취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이 대통령실과 거리가 있는, 대통령실에서 약간 배척하는 듯한 그런 낌새가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총선 참패 책임론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을 갖다가 편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내에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낸다,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야당보다도 더 정부를 갖다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가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여당 중진은 정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겁니다. 사실은 오세훈 측 인사도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끈해가지고 계속 페이스북으로 오세훈을 비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 둘이 싸우고 말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까지 사과한 그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자기가 뭐나 된다는 듯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앞으로 오세훈이 대권을 꿈꿀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대권을 꿈꾸더라도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지지 정당과 또는 이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이 오세훈의 언행을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이유에서 과거 한때 잠깐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이 오세훈이 왜 지금과 같은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 영상들에서 오세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첫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이재명이 1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얼마냐면은 1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범여권 주자 중에서는 지지율이 1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안철수 6, 홍준표 5, 한동훈 4였습니다. 오세훈과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세훈이 거의 뭐 2배, 3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안철수 이 사람들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껏해야 한 2%, 3% 정도 나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고정 지지층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시점마다 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 국민들의 수요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엇나가는 그런 발언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어떤 자기의 소신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 3일 날 한 매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게, 대통령의 행보가 민심과 유리될 때 과감하게 지적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심과 유리된 겁니다. 철저하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오세훈 시장 한마디 했습니까? 한참 지나서 심지어 대통령실이 지금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민심과 유리되면 과감하게 지적해야 된다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아주 유효한 반박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별로 그 내용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오세훈은 뭘 하는 사람이고 뭘 위해서 지금 현재 이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해서 옹호를 한 것인가? 그 의도가 아주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이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왜 오세훈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는 마치 오세훈은 이런 인터넷 신문 기사조차 안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한동훈을 겨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뉴스가 된 게 뭡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더 불이 붙었습니다. 이 논란에. 근데 오세훈은 그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이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하니까 마치 자기는 경험 있는 정치인인 것처럼 관록의 서울시장 4선 나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이런
뒤늦게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숟가락을 얹거나 또는 참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느 모로 보나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쟁자가 될 수가 없으며 그 사람을 계속 언급하면서 또는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그 누구도 오세훈 시장을 현재 차기 대권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뭘 해야 됩니까? 서울시장에나 제발 착실하게 좀 매진해라,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서울시정, 오세훈 서울시 2021년 4월달에 서울시장 되고 나서 지금까지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 서울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세훈이 지금 자꾸 서울시장 관사,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장 관사에서 계속 무슨 당선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러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쭉 지켜보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만, 오세훈이라는 사람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얘기를 할 가치가 있겠느냐, 과연 그걸 여러분들이 들을 가치가 있겠느냐, 요거는 약간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오세훈의 지지율이 뭐 한 3.9% 또는 2% 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언급할 만한 가치 자체는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오세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